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남북이 체결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종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적대 해소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한 상시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서울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의 마지막 친교 일정으로 백두산을 택했습니다. 두 분의 백두산 방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결여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어제의 하이라이트들을 먼저 좀 쭉 음향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는 도성애 기자, 김정훈 기자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도성애 기자,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이 백두산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정이 오전 6시 40분에 출발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예정보다 조금 늦어졌지만은 지금 출발을 해서 백두산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거죠? 그 삼지연 공항. 그렇습니다. 예, 알려진 대로 공군 1호기가 아니고 공군 2호기를 타고 삼지연 공항까지 이동한 다음에 잠깐만요. 1호기가 아니고 2호기가 갔다. 이 얘기는 1호기는 지금 평양에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 조금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2호기를 타고 네. 삼지연 공항에 내려서 일단 또 버스로 승용차로 장군봉 백두산 아래쪽까지 이동한 다음에 다시 궤도 차량을 타고 장군봉까지 올라가는 그런 코스를 밟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날씨가 조금 흐리다곤 하지만 등반에 지장을 줄 정도인지는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등반이 성공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 좋으면 천지까지 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장군봉 정상에서 천지까지 이렇게 또 케이블카가 있다고 합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천지 아래까지 내려가서 사실 판문점 도보다리 친교 행사의 버금가는 또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정훈 기자. 네. 지금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이 한 비행기 타고 가는 겁니까? 한 비행기를 타고 가는지까지 아직 정확히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왜 확인이 이렇게들 안 돼요? 거기 취재기자 한 15명 갔잖아요. 근데 취재기자가 갔어도 지금 서울하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통신이 이루어지고 전화를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휴대폰 못 쓰는 거, 기자들도 그럼요. 못 쓰는 거예요? 그 기자들의 휴대폰도 일단은 거기서 일단은 반납을 하거든요. 그럼 청와대가 전해줘야지만 그렇죠. 그때 우리는 알 수 있는. 맞습니다. 그 공식 창구로 현재 소식이 전해져야만 우리가 좀 시간차를 두고 알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정확히 지금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군 1호기가 아닌 공군 2호기가 삼지연 공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거길 갔다가 다시 또 평양으로 돌아온다. 그런 식으로도 일정이 좀 해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삼지연에서 바로 서울로 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긴 했는데 지금 현재 모습을 봐서는 백두산 그 트레킹을 한 다음에 다시 평양을 거쳐서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그렇게 잡아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두 정상은 따로 타고 가는 거고요. 네. 예, 고려 민항기가 하나 떴다 또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럼 고려 민항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우리 2호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타고 이렇게 가지 않았겠는가. 예. 아직 이것도 정확히 확인은 안 됐습니다. 정확히 확인은 안 됐지만 민항기가 뜬 걸로 봐서 그걸 타지 않았겠는가 김정은 위원장 이런 얘기가 있고 도성애 기자. 예. 정상들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수행단들, 방북 수행단 다 같이 가는 겁니까? 예, 정상들뿐 아니고 우리 방북 수행단 전원이 지금 함께 이동하는 것으로 어제 일정에는 그렇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대규모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항공기가 2대가 떠서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정은 기자 그랬잖아요. 1호기가 평양에 남아있는 걸로 봐서 다시 돌아왔다가 찍고 서울에 올 것 같다. 근데 굳이 그렇게 찍고 올 이유가 뭐가 있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가수들 같지 않습니까? 네, 에일리, 그렇죠. 알리, 지코 또 작곡가 김영석 씨 갔어요. 게다가 심지어 알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추가로 급히 섭외해서 갔는데 공연을 안 했어요 어제.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알리가 이게 막판에 부랴부랴 추가가 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구경하러 오라, 평양의 어떤 모습들을 구경하러 오라 이러면은 그렇게 무리해서 추가할 필요가 있었을까 굳이 싶어요. 알리를 꼭 넣어서 네, 어떤 평양 구경을 시켜줄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무슨 역할이 있지 예, 않았겠느냐.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평양에서의 공연 그렇죠. 그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는데요. 저도 어제 그 지코가 언제 그 랩을 할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화면에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옥류관에서 냉면 먹는 장면 맛이 밍밍했는데요. 뭐 깊은 맛이었다 이 정도 저도 얘기하는. 들었어요. 저 얘기만 하고 돌아올까. 저도 좀 먹방망 찍고 오는 맛평론가로 거 간 게 아니냐. 아닌데. 그럼요. 가수가 품평하러 갔을 일은 없을 거고. 그래서 오늘 결국 백두산에서 다시 평양으로 와서 뭔가가 있지 않겠는가, 도 기자. 네, 어제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예, 기념식수를 했는데 이 북한이 제작한 표지석에 날짜가 18일부터 21일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로 적혀 있었어요. 원래 예정된 일정이 21일로 합의됐다가 제작을 미리 해뒀는데 네. 일정이 좀 변경이 된 건지 아니면 21일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복선이 될 수도 있는데요. 김 기자. 그 사전에 김의겸 대변인도 그 귀경 일정을 설명하면서는 친교 일정으로 귀경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이런 맞아요. 설명을 하긴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늘 저녁 또는 밤으로 늦어진다는 얘기인지 예. 아니면 혹시 1박을 더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백두산 갔다 와서 일정 먼저 살펴봤고요.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 얘기하세요. 그 5.1 경기장. 숫자 5.1입니다, 여러분. 5.1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민들 앞에 연설하는 장면. 그 열렬한 함성의 장면 너무 인상적이었다. 그 북한 주민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한 게 우리나라 최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북한 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한 게 처음이고요. 특별히 또 15만 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제 집단 체조 그 현장에서 연설할 때 우리와 같은 함성과 박수 정말 감격적이고 전율까지 느껴졌습니다. 잠깐 그 장면을 좀 듣고 갈까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함성을 지금 잠깐 들으셨는데 이거 길게 들으니까 좀 와 무섭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함성이 나왔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약 그 3분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7분간 연설이 이어졌고요. 예. 12번 정도 박수가 나왔습니다. 예. 박수 시간이 보통 한 5초, 7초 정도면 충분한데 여기 17초, 20초까지 늘어지는 연설을 계속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어제 보면 집단 체조 관람이 이게 북한 체조 선전에 이용되는 거기 때문에 논란이 좀 있지 않겠냐 했었는데 사실은 정치색은 다 드러내고 카드 섹션이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예, 다 드러내고 평화 번영의 새 시대라는 특별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준비를 한 거죠 따로. 여기 보면 예. 평화 번영 통일의 대통령 여러 가지는 카드 섹션이 펼쳐졌고 또 열차 모양이 형사가 되면서 이게 행선지가 평양, 부산 이렇게 적힌 카드 섹션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북한으로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 일행을 환영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기자, 15만 명이면은 저는 잘 상상이 안 돼요. 우리 그 잠실 주경기장, 메인 스타디움, 올림픽 우리 개막식, 폐막식 열렸던 거기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5만 명이. 그 말씀하신 잠실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 한 7만 석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잠실 주경기장도 7만 석이지만 최대 수용 인원 그게 2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객석뿐만 아니라 경기장 마당까지 빽빽하게 들어서면은 더 많이 입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15만 명이 모였다라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15만 명 그러면은 잠실 주경기장에 객석 다 채우고 네. 그게 7만이고 그 안에 잔디밭 그라운드까지 다 채우면 그 정도가 20만. 예, 근데 15만이 모인 거예요. 어제.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전에 한창 일어났던 촛불 집회 보면요. 그때도 광화문광장에서 100만 명이 들어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를 비교해 보시면 한 15만 명 어느 정도 규모인지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 직접 만나서 인사도 나눴어요. 그것도 굉장히 보기 드문 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또 그 연설이 끝나고 화동들이 또 꽃다발을 전해줄 때
굳이 그 단상을 넘어서 허리를 숙여가지고 또 그렇죠. 안아주면서 얘기도 하고 고맙다고 토닥토닥 거리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제 평양 시민들도 또 연설 내내 기립해서 또 다 듣고 박수를 치는 그런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연설에 앞서서 그 연설을 소개하는 장면도 저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공연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연설 장면이 있었는데 그 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 앞에서 뜻깊은 말씀을 할 것이다. 이 순간 역시 역사의 훌륭한 화폭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거거든요. 맞아요. 말을 한 것처럼 정말 역사적인 장면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일단 인상적이었던 장면 일단 집단 체조 장면 살펴봤고요. 회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회담 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두 정상 간 회담을 하고 두 번의 회담을 하고 어떤 합의문이 나왔는가 이 부분일 텐데 우선 두 번째 회담 어제 오전에 있었던 두 번째 회담은 10시에 시작해서 70분간 진행이 됐어요. 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 두 정상만 단독으로 만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알려졌다가 나중에 확인된 결론은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렇게 2대2 회담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어쨌든 70분간 이렇게 회담이 진행된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그리고 합의 내용 자체도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정말 한반도에서의 그 남북한의 사실상 종전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좀 수준 높은 합의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남북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뭐 얘기가 다 끝난 것 같아요.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 비핵화, 그러니까 핵신고와 종전선언 사이의 그 줄다리기가 어떻게 정리될 건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솔직히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그거 폐기하겠다. 이건 ICBM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영변 핵시설 폐기하겠다. 근데 요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 폐기하겠다. 요 두 가지가 그 핵과 관련된 부분의 합의였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정훈 기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있긴 한데요. 예.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체적인 얘기를 구구절절 모두 합의사항에 담을 수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북미 회담이 있거든요. 예, 예. 특히 북핵 문제는 남한과 북한의 문제라기보다는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 거기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예. 지금 여기서 어떤 합의들을 남북 간에 다 해놓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다가오는 북미 회담을 생각해 본다면은 지렛대로 쓸 여러 카드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정의용 실장이 백브리핑이라고 그러나요? 네. 뭔가 얘기를 좀 더 보탰죠, 도 기자. 예, 그렇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그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을 직접 언급한 것에 주목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앵커도 얘기했지만 상응 조치가 있을 경우 영변 핵시설을 영구 불능할 수 있다는 말을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자기 육성으로 언급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다. 북한에는요 공식적으로는 핵시설이 영변 핵시설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소문으로는 그거 말고 비밀 뭐가 하나 더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우리가 없애겠다라고 최고 존엄 북한 최고 존엄인 김정은이 얘기했다는 건 의미가 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아울러서 정의용 대북 특사를 통해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핵 위협을 없애겠다고 이렇게 전언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일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 직접 언급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또 이렇게 했는데 어제 또 공동 기자회견 발표에서 본인의 육성으로 조선반도에서 핵무기와 핵 위협을 없애기로 확약을 했다. 이렇게 본인이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용 실장이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공동선언 외에 그러니까 공개된 선언 외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거는 공개하진 못하지만 여러분 뭔가 더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김정은 기자?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합의문 내용 예. 그것만 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기자들이 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아직 합의가 또 남북 간의 어떤 협상 내용이 구체적으로 완결된 상태로 타결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은 예.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그리고 그 합의 내용 이면에는 그 합의 내용을 둘러싼 바깥에는 어떤 논의들이 실제 오갔던 것이냐 여기에 이제 그게 좀 관심의 초점이 맞춰진 그게 겁니다. 어쨌든 내밀한 많은 얘기도 오갔을 것이고 저는 남북 간에서는 비핵화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냈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근데 전 미국에서 들어오는 반응들 쭉 살펴봤거든요. 미국 반응은 솔직히 반반인데 약간 싸늘한 반응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 공식 반응부터 살펴보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트위터 반응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 허리케인 상황 피해 상황을 시찰하기 위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또 하던 그 전해진 얘기가 또 있습니다. 육성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과 북한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왔다. 그리고 나는 김정은과 곧 만날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또 예. 나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엄청난 서한을 받았다. 사흘 전에. 근데 이게 이제 그 지난 10일에 공개된 2차 서한이 얘기하는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예. 또 공식 성명을 좀 발표를 했죠. 조만간 리용호 북한 내무상과 만나서 예. 협상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그렇게 보면 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예.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좀 시작이 되는 거죠. 아하. 그리고 첫 번째 반응은 이거였잖아요. 트위터 반응은 very exciting. 그러면서 김정은이 핵사찰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저는 여기서 핵사찰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했어요. nuclear inspections까지 붙이는 거죠. nuclear inspectations. 그러니까 핵사찰이라는 단어는 우리 공동 합의문 공개된 데는 없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핵사찰이라는 용어를 썼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가? 그러니까 이게 핵사찰이 합의문에 언급된 바는 없고요. 다만 예. 합의문에 이런 내용이 있긴 해요. 예. 그러니까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을 핵사찰로 해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보다는 보다 좀 진전된 한 발짝 나아간 뭐가 내용을 더 있는 건지. 다른 채널로 전해 들은 것인지 그렇죠. 예,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2부에 저희가 좀 시간이 되면 미국의 장기석 특파원 연결해서 미국 반응은 조금 더 세밀하게 왜냐면 그쪽이 좀 들은 게 많을 거기 때문에 그쪽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의에 대한 내용 일단 여기까지 좀 짚어보고 도성희 기자. 예.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약속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사실 지난번 어쨌든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답방할 차례인데 네. 과연 이게 정상선언 합의문에 담길지 또 담기면 장소가 어디가 될지 폐쇄적인 좀 제주도가 될까 뭐 이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경호 문제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서울로 확정이 된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이라는 것은 올해 안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본인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좀 놀란 게 벌써 9월 중순이잖아요. 9월 다 끝났거든요. 10월, 11월, 12월 3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우리 뭐 고등학교 동창 만나도 1년에 이렇게 자주 못 만났는데 네 번째 만남, 올해 안에 네 번째 만남을 이 3개월 안에 또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벌써 네 번째고요.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만남이 정례화 또 상시화되는 거, 일상적인 회담이 되는 그런 좀 사실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남북 관계에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이 부분 한번 좀 직접 육성으로 한번 그럴까요? 들어볼 필요가 예, 있을 예. 것 같아서요.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서울에 오면은 저는 이제 제가 그냥 들은 얘기로는 북측에서는 사실은 서울 가는 것만은 주변에서 말렸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경호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근데 경호 문제도 있고요. 또 서울에서의 그 발전상을 수행원들이 보는 그 자체도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나 가겠다라고 최종 결단을 스스로 내린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서울을 먼저 올지 또 아니면 북미 2차 정상회담이 트럼프가 예고한 것처럼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워싱턴으로 예상을 하는데 워싱턴을 먼저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 서울을 먼저 오게 된다면 워싱턴 방문에 앞선 어떤 예비 이 행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어떻게 허심탄회하게 흉금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신뢰가 엄청 구축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인 거죠. 서울을 올 수 있다는 건 아니 북한의 정상이 서울로 올 수 있다는 거. 또 우리 정상이 평양을 갈 수 있다는 거. 이건 엄청난 신뢰가 아니면 사실 어떻게 갑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카프레드 하면서 또 거리에 내리지 않았습니까? 거리에 내려서 시민들과 직접 또 이렇게 인사도 하고 가까이서 이렇게 만날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그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서울 가겠다 이렇게 아마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같은 김 기자? 장면이 또 이게 서울에서 연출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카퍼레이드 같은 거 안 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또 이게 북한과 달리 우리는 또 다양한 목소리가 또 네. 터져 나올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뭐 당장 항의 오늘 집회도 있을 수 있고. 예, 당장 오늘 보수 신문들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찾으면은 뭐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하더라고요. 자, 서울 답방 얘기까지 했고 두 분 들어가시기 전에 저 하나만 더 좀 궁금한 게 3당 대표들이 그 노쇼한 거예요.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는데 우리 어제 얘기할 때는 정확한 해명을 못 들은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좀 취재가 됐습니까? 어제 이해찬 대표가 해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정상회담 첫날 정상회담 배수자 숫자가 예. 예상보다 너무 줄어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장관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 장관들까지 이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나는 자리에 와버려 가지고 우리가 좀 갈 수 있는 자리가 좀 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일정을 좀 따로 잡기로 했다. 그래서 어제 만난 것이다. 이렇게 좀 해명을 했습니다. 아, 김영남 위원장 만나는 걸 따로 잡기로 해서 그게 어제가 된 거다. 예. 무슨 저는 잘 이해는 안 가네. 근데 그 전날 안 나타난 거에 해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이해되세요? 어쨌든 좀 옥의 티는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이후에 그 제기된 만남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그 총리를 지내면서 김영남 위원장과 함께 남북 대화를 이끌어낸 전력이 있거든요. 예. 또 정동영 대표는 또 그때 통일부 장관이었고요. 예. 그래서 그 세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네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그 분위기는 그다지 어색하지 않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던 것은 같습니다. 마무리는 괜찮았어요. 네. 다만 옥의 티였다. 아까 네.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 두성애 기자, 김정훈 기자와 함께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